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여기 한 폴란드 여성이 한국 같은 후진국 여건으로는 유럽 국가에 갈 수도 없다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항에서 유럽인들이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는 어떤 광경을 보았길래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바이에른 미넨 필하모닉에 소속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음악가 요한나예요. 다양한 음악의 고장이자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도 다들 알만한 쇼팽의 나라 폴란드가 저의 모국입니다. 음악의 나라답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음악 장르를 접할 수 있었고, 어렸을 때 우연히 바이올린을 접하게 되면서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되었어요. 3살 때는 말도 제대로 못할 텐데 악기를 다뤘다고? 의아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폴란드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아주 많이 배출되고 유명한 연주자도 많아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접하고 악기를 다루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유명 음악가이자 세계적인 거장 모차르트도 3살 때부터 악기를 다뤘다고 하죠. 저 또한 사촌 언니 애나가 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뛰어난 수제 바이올리니스트였기에 그녀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영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바이올린을 했고, 어찌 보면 당연하게 크라쿠프 음악 아카데미에 들어갔죠. 크라쿠프 아카데미는 폴란드의 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국제적으로도 명망이 높은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유명 음악 학교예요. 세계적인 영재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유학생들과 함께 음악 공부에 매진하고 나중엔 다 함께 음악계를 이끌게 될 거예요. 폴란드는 9월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한 학기가 시작되고 시간이 조금 지날 무렵 새로 클래스메이트가 왔다는 거예요.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유나였는데 까만 긴 생머리 까만 눈동자에 하얗고 매끄러운 얼굴, 웃을 때 부드럽게 휘어지는 반달 눈을 가진 예쁜 소녀였어요. 유나는 영어를 서툴게 구사하는 정도였고 폴란드어는 거의 할 줄 몰랐지만 호감적인 외모에 밝은 성격을 가진 그녀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비록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지만 유나 덕분에 어느 정도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됐달까요? 저는 종종 유나와 과제를 하거나 작업을 할 일이 생겼었는데 그때부터인가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저와 함께 무언가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클래스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나를 둘러싼 요상한 소문이 은근히 돌더라고요. 유나는 사실 크라쿠프 음악학교에 올 자격이 되지 않는데 부정입학을 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흉흉하게 돌기 시작했고 그게 제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사실 유나의 아버지는 한국의 모 유명 대학의 음대 교수이고 그녀의 아버지와 연계된 우리 학교의 교수진을 통해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입학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나의 입학이 조금 늦어졌던 거라고 말이에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유나에 대한 소문은 쉽게 가라앉질 않더군요. 이미 같은 클래스를 넘어 학교 전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어느새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니 저도 어느새 유나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어쩌다 같은 시간대에 연습실에서 만나게 되면 저를 반가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유나를 슬쩍 외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점점 제 마음에도 유나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손꼽히는 실력과 재능을 가진 친구들인데 그들이 과연 쉽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영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고 자랐지만 저라고 쉬운 길을 걸었던 건 아니에요. 최근 10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매일 8시간의 연습 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고 해마다 마스터 클래스와 레슨을 받기 위해 거액의 돈을 투자하기도 했어요. 부모님께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밀어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니 항상 감사한 마음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졌었죠. 천재는 99%의 재능과 1%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1%의 재능을 가진 자가 99%의 노력을 할 줄 알아야 천재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로 제 음악 인생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작은 나라에서 온 아이가 그런 노력 없이 여행으로 크라쿠프 학교에 왔다고 생각이 드니 그때부터는 그녀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유나와 멀어지다 못해 어쩌다 말이라도 섞게 되면 단답형으로 차가운 태도로 대했죠. 아마 유나도 돌변한 제 태도를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부정입학을 한 유나를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소문을 달고 다니는 아이와 가깝게 지내봤자 저한테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욱 유나를 멀리한 것도 있어요. 유나는 한국 친구도 하나 없는 이곳에서 외톨이가 되어 있었어요. 학교를 갈 때나 집에 올 때 그리고 수업이나 연습을 다닐 때도 항상 혼자였어요. 식당에서도 혼자 밥을 먹는 유나를 봤는데 저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 각오도 하지 않고 폴란드를 왔다면 천만의 말씀이죠.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라. 너희 나라가 그리우면 당장 짐 싸는 게 어때? 하는 생각으로 그녀를 노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나와 갈등이 폭발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던 악보가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저는 악보집을 분류해서 보관해놓고 있었는데 특히 중요한 악보를 따로 모아놓은 파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파일 사이에서 제일 중요하고 손때가 많이 묻은 악보가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교실, 연습실, 라커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질 않았어요. 생각을 더듬어 보는데 얼마 전 그 악보를 가지고 있을 때 유나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연습실을 공유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바로 유나에게 달려가 제 악보를 본 적이 없냐고 물었죠. 그런데 유나는 보지 못했다며 냉담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녀의 표정을 보고 직감했어요. 유나가 의심스러웠어요. 악보는 음악가에게 무척 중요한 것임을 유나 또한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유나가 제 것을 훔쳤다고 생각했고 유나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으라며 악보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냉랭했던 유나의 표정이 무섭게 돌변하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자기는 도둑이 아니라고 어설픈 폴란드어로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그녀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변방의 작은 동양 국가에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모국을 욕보이는 짓을 해도 되는 거냐? 돈으로 학교도 사고 남의 악보도 훔치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한국인의 인성에 치가 떨린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구 내뱉었죠. 그녀는 제 말을 알아듣고 얼굴이 빨개져서는 억울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저는 참지 않고 유나를 마구 쏘아댔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노력 없이 모든 걸 가지려고만 하는 건지 한국인의 이기심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뻔뻔하게 거짓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결국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유나는 완벽하게 원수 사이가 되었죠. 이때부터 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이 깊숙이 박혀버렸어요. 한국은 안 그래도 작은 땅덩이에 중국과 일본에 밀려 힘이 없는 약소국이잖아요. 고작 최근 들어 K-팝과 아이돌 산업으로 한국이 조금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K-팝이 음악입니까? 트로트라는 장르가 핫하던데 그것도 일본의 엔카를 베껴온 음악이잖아요. 한국의 노래는 음악성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외화벌이 수단으로 공장형처럼 찍어낸 수준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폴란드에서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 그래도 별로 탐탁치 않았는데 유나의 태도를 보고 한국이 더욱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당장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험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은 일인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응당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합리화를 하며 유나를 욕했었죠. 하지만 유나는 대인관계나 언어 수준에서는 밀릴지언정 바이올린 실력 하나만큼은 정말 대단했어요. 성적도 항상 상위를 유지했고 수업에서 선보이는 연주에서도 항상 교수님의 극찬을 받곤 했죠. 같은 반 아이들도 그녀의 바이올린 선율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분하지만 제가 듣기에도 그녀의 실력은 정말 끝내줬습니다. 음악인들은 결국 음악으로 소통을 한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점차 지나자 유나의 연주 실력을 인정한 친구 중 몇몇이 유나에게 관심을 보였고 어느덧 그녀의 주변에는 사람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속마음에서는 유나의 연주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를 향한 질투심 그리고 영재 출신인 제 자존심에 유나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죽도록 연습에만 매달렸어요. 실력으로 유나의 코를 납작하게 뭉개주겠다는 도끼를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때마침 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했죠. 저희 음악학교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 단원을 선발해서 2달 동안 각 주요 국가를 다니며 연주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메리트는 이 오케스트라 활동이 향후 세계 유명 교향 악단에 들어가기 위한 추천서가 제공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실력을 학교의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각인시킬 좋은 방법이잖아요. 저는 단원 선발 오디션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고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오디션에서 제 바이올린 인생 15년을 전부 쏟아냈어요. 혼신의 힘을 다해 연주했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오디션을 마쳤고 예상했던 대로 저는 학교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당당하게 선발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곧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바쳐 준비한 오디션이었는데 제가 2등이라니요. 1등은 바로 유나였습니다. 그녀는 수석 바이올린 자리를 차지하는 영광을 거머쥐었어요. 수석 연주가는 지휘자 곁에서 가장 돋보일 분은 물론이고 악단장까지 맡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음악가로서 정말 영광의 자리임이 분명한데요. 패배의 눈물이 잠시 흘렀으나 결국 저는 유나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했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2달간 세계 각국을 돌면서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연주회는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을 얻었고 저희의 자랑스러운 크라쿠프 음악학교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정하긴 싫지만 유나가 악단장으로서 한 몫을 크게 해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의 연주회를 돌며 느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를 다닐 때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유럽 아닌 다른 나라에 방문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인 유나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 없이 바로 심사를 통과하는데 유독 저만 오래 걸리는 것이었어요. 우선 저를 바라보는 공항 직원의 표정부터가 곱지가 않았어요. 이곳에 왜 왔는지 상세하게 대답해달라고 한다든지 무슨 일을 하는지 등 질문이 이어졌어요. 그리고는 자세한 검문 검색을 해봐도 되겠냐고 하며 저를 따로 데려가서 펫다운 검사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속옷 안까지 손으로 샅샅이 뒤지는 검사를 받을 때마다 정말 치욕적이었어요.
폴란드는 유럽 국가 중 하나인데 어떻게 한국인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거지? 최근 동유럽 출신 범죄자들이 유럽을 판치고 있어서 보안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유나와 같은 바이올리니스트일 뿐인데. 그래서 그 직원에게 물어봤죠. 방금 한국 여권은 왜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휙 쳐다보고는 유나를 가리키며 일행이냐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를 제약 없이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며 세계 여권 파워 순위 2위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한국은 아주 작고 힘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세계 2위 여권이라고? 그리고 유나와 일행인 걸 알고 나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바로 입국 심사를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여권 파워가 유럽이나 미국을 앞선다는 건 엄청난 의미 아닌가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유나에게 쭈뼛쭈뼛 다가가 한국 여권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여권을 보여줬고 저는 첫 장을 보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 문구는 한국의 외교부 장관에 의해 쓰여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약소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의 외교부에서 전 세계의 공항에 자국민이 출입할 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쇼킹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인들은 거의 모든 나라를 갈 때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전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이 이 정도로 대단한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거든요. 이 사실을 알고 한국에 대해 조금 찾아보니 한국을 무시한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폴란드 GDP는 23,000달러로 유럽 국가에서는 선진국 최소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데 한국은 35,000달러를 육박하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IMF에서는 2025년에 한국의 GDP가 일본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한국과 일본은 GDP가 거의 차이나지 않는 수준인 것도 놀라운데 말이에요. 경제 선진국 일본을 앞지르는 수준에 있을 만큼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아차린 거죠. 우습게도 한국의 이미지가 달라지니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유나도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팀은 전 세계 투어를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출신 클래스메이트가 저에게 악보 하나를 건네며 잘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악보는 유나가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한참 전에 잃어버린 그 악보였어요. 저는 놀란 토끼 눈으로 그 친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죠. 그 친구는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죠. 자신이 저번에 빌려간다고 하고 꺼내가지 않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저에게 되돌려준 거죠. 그때 억울하다며 울던 유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화낸 제 자신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유나의 아버지는 음대 교수가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이더라고요. 유나가 음대 인맥으로 우리 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람 자체가 아닌 출신 국가를 잣대로 내세워 평가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는지 깨달았고 유나에게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유나는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고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었는데 저는 실체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믿고 그녀를 폄하한 것이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저는 유나에게 먼저 다가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같은 클래스메이트로서에서는 안 될 행동을 했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유나는 밝은 얼굴로 저의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저는 유나의 넓은 포용력에 감동했고 더욱 미안한 감정이 들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저희는 그 이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가깝고 친하게 지내며 남은 학교 생활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졸업이 가까워져 오고 유나는 저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곧 졸업하면 저는 독일로, 유나는 오스트리아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여행을 한국에서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유나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함께 한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인천공항에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어요. 인천공항이 세계 4위를 차지할 만큼 좋은 공항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시설이 크고 깨끗한지는 몰랐거든요.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보다 높은 순위인 이유를 인천공항에 발을 딛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혹시 소매치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경계하는 저를 보고 유나가 웃으며 안심하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치안이 높고 범죄율이 낮은 나라라서 소매치기를 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요. 소매치기를 당해도 곳곳에 CCTV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넓은 공항에서 그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죠. 곳곳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다니며 길을 안내하거나 짐을 옮겨주기도 하는데 정말 눈돌아 가더라고요. 화장실은 어찌나 깨끗한지 냄새는커녕 향기가 나고요.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게 저희 집 바닥보다 더 깨끗할 정도예요. 유나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참 깔끔하고 위생관념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는데 공항을 보니 더욱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서울 관광을 시켜주겠다던 유나가 공항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않는 거예요. 유나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빙그레 웃으며 여기가 지하철 플랫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공항을 나간 적이 없는데 한국은 공항과 지하철이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와우,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다니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은 노선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저분하지도 않고 질서정연한 모습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들은 질서를 지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이용이 편하게끔 언어나 색깔 구분도 잘 되어 있어서 제가 혼자 한국에 방문했어도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탈 수 있겠더라고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도 지하철이 있지만 서울에 비하면 노선이 훨씬 적고 시설도 나쁘진 않지만 한국만큼 깨끗하고 최첨단 시설이지는 않거든요. 저는 유나를 따라 강남 번화가를 갔는데요. 폴란드와는 다르게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늦은 시간이지만 네온사인이 황홀하게 도심을 비추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마다 다니며 주말을 즐기고 있었는데 유나는 이런 날을 불금이라고 한다고 알려줬어요. 마침 그날은 금요일이었거든요. 유나는 저를 데리고 다니며 맛있는 길거리 한식을 맛보게 해주고 요즘 한국에서 핫하다는 스티커 사진도 찍으며 하나하나 추억을 남겼어요. 유나도 오랜만에 고향으로 와서 그런지 참 즐거워하더라고요. 전 유나가 바이올린밖에 모르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노래방과 오락실에서 즐기는 모습을 보니 참 활발하고 외향적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지 뭐예요. 역시 사람은 일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제 폴란드에 돌아가서 졸업을 하게 되면 유나도 저도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유나를 만나게 되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한국인 친구 유나와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흔쾌히 용서하고 곁에 있어준 유나에게서 한국인의 이해심과 관용을 배울 수 있었고 어리석었던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답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오해를 뿌리 깊게 가지고 편협한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 음악 인생에 있어서도 해가 될 행동이죠. 한때 그토록 미워했던 그녀를 지금은 열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언제나 유나가 잘되고 행복하기만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폴란드 출신 미녀 바이올리니스트 요안나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인 친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